우리 지역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충북도지사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김영환 후보입니다. 문심이냐? 윤심이냐? 시작부터 유리한 구도를 설정하고 가시려는 거야. 나한테는 계산군이 있고 노영민은 남주동만 있어. 노영민과 나의 큰 차이는 나는 이게 많았어. 출렁거리는 게. 이 의원 중에 계속 노영민 후보를 계속 얘기를 조금씩 그거가 나의 목표니까 지금. 등에다 비수를 꽂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온 게 아니냐. 충북을 무슨 여벌로 아냐.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데 공감위원장이 나를 안철수한테 보냈다니까요. 좀 일찍 고향에 오셔서 정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여당 정부가 있어야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이제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봐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록 대표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6.1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충북도지사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얼 토크 한판 이번 시간에는 충북도지사 후보를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선물이요? 네, 6월 1일 선거가 네. 비단 충청북도에서만 화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예. 윤석열의 특별 고문이 붙는 한판. 그러니까 문심이냐 윤심이냐 이거의 대결이 돼서 아니 시작부터 유리한 구도를 설정하고 가시려는 거야. 아니 신문의 표제가 그렇게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몇 그 군데? 관심이 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노영민 대 김영환, 우정이냐 무슨 선거냐 이 정책 이런 게 어디 그저 심파 소설 같은데 나오는 것 같잖아요. 이수일과 심순애 같은 거.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닮으신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력도 그렇고. 제 생애는 노영민과 같은 그런 인연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청주고등학교 후배, 연대 3년 후배, 학생운동 후배, 깜빵에서 9개월 동안 한 방에 있었던 후배, 그다음에 전기기술자 후배, 시스는 후배.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여기 싸워야 와서 돼? 이제 막 붙어야 되잖아요. 싸우기 싫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네요. 아, 그럼요. 저는 노영민한테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베풀었다. 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예. 노영민 정치인, 노영민 의원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어? 아주 중요한 걸 받았어요. 내가 2번 당선되고 2번 낙선하고 이 세 번째 정치에 복귀하느냐 마느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거든. 그 이제 2번 떨어졌으니까 이제 정치가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오랏줄을 던져서 나를 구해줬어요. 노영민이. 그런 또 이제 인연이 친노들이 막 우글거리는 그 민주당 안에서 김영환이 들어오면 또 물어뜯고 뭐 반노 또는 뭐 반문재인 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저를 입당 자체를 봉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노영민 의원이 김영환 이분은 이제 들어오시면 그렇게 안 할 것이며 이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충북으로 갈 거다. 그렇게 그때 길을 터줬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저를 충청북도 도지사 나가는지 알고 그때 입당을 시켰단 말이야.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십몇 년 후에 지금 이 현실로 나타난 근데 거야. 왜 등에다 비수를 꽂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쟁 상대가 되니까. 경쟁 상대가 돼서. 아니 비수는 아닌데 노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내가 충북지사로 왔는데 당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오긴 왔는데 당이 달라서. 번지수가 달라졌어요. 앞부분은 김영환 후보가 어떤 분인지 뒷부분에는 어떤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좀 나눠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김영환은 누구인가? 입니다.
깨알 같은 정보는 이쪽에서 준비를 하셨으니까 김영환은 땡땡땡이다 라고 소개를 하신다면 누굽니까? 김영환은 두 누굽니까? 개 해도 됩니까? 두 개? 아, 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 개요? 원래 안 되는데. 첫 그럼 일단 들어보고요. 번째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남들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예. 김영환은 탈영병이다. 탈영병? 탈영병이다.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영환은 철새다. 철새다? 이것이 지금 그 셀프 디스가 아니라 객관적 현실입니다. 그게. 저는 지금 셀프 디스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를 조금 짧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화를 좀 얘기하면 동성로라는 데가 있어. 그 대구에. 거기에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예. 저 대구 경북 의원들이 쭉 연단에 서 있고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분이에요. 예. 그 스피치가. 그래서 그 마이크를 잡았는데 5만 명, 아니 뭐 5천 명인지 5만 명인지 그 구릉대처럼 예, 모여 있는 예.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3분 내에 나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민주당에서 사선을 하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장관을 하고 예. 탈영하여 아하. 이 국민의힘에 귀순한 귀순. 김영환입니다. 저의 귀순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보수의 그 원조인 동성로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오.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제가 이 귀순할 때 마치 뭐 미국이 갖고 왜 그 귀순한 그 조종사가 미국이 갖고 왔잖아. 예. 그것처럼 예. 올 때 네. 저와 아내가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정부에 반납하고 국가보훈처에 반납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는 거야. 그것이 오. 제 지난 25년의 정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했으나 탈영을 해서 이쪽으로 온 저의 처지. 또 아유, 그러니까 그렇군요. 당을 옮기게 됐잖아요. 예. 크게 보면은 민주당을 했고 국민의당을 했고 예, 지금 예. 현재 국민의힘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15대 국회의원 했을 때 나이가 41살인데 예. 그때 5번째로 어린 정치인이었어요. 그때부터 당시에. 10년 동안 내가 마이크를 들고 정치인이 당을 옮기는 것은 성을 바꾸는 거나 호적을 파는 일이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당적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 있어서. 그래서 이 철새라는 말을 막 할 때 제가 그거를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었고 누가 지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렇다 스스로 아니, 인정한다.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을 바꾼 것은 예. 여하한 과정이 있더라도 나는 아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인정하시고. 강문희도 의장은 그냥 철새가 아니라 삼중 철새라고 했는데 당을 그러면 세번 세 번 바꿔서 철새요? 아니면 뭐 그런 뜻인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변명은 철새들은 되게 따뜻한 지방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철새를 계속 잘했으면은 제가 팔선이 됐어야 되는데 철새로 당을 바꿀 때마다 낙선을 했거든. 그 낙선을 각오하고 간 오지로 찾아가는 추운 지방을 찾아가는 철새이기 때문에 예. 추운 지방을 찾아가는 철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김영환 후보님이 어떤 분인지 대표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변호사님. 예. 우리 지역에 청주에서 출생하셔서 어린 시절에 이제 괴산 청천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청천초, 청천중 그러면 지역의 명문인 청주고하고 특이하게도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셨어요. 예. 그리고 대학원은 연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예. 특이하게도 또 대학 재학 중에 1977년에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한 20개월 정도 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노동운동도 한참을 하셨었고 그러다가 1995년 무렵에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죠. 예. 새정치 국민회의 이제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하셔가지고 안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어. 최연소 과기부 장관도 하셨고 예. 국회 상임위 위원장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심이에요. 윤심. 이 점은 인정을 하시나요? 그 충북이 국힘이 충북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윤심의 그 선봉대장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심이 작동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윤 당선자께서 충북으로 가라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그 당할 꼴을 좀 애처로워하신 것 같아요. 당할 꼴? 당할 꼴. 그러니까 여기 경선을 해가지고 이게 막 컷오프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경쟁을 해서 탈락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대통령 특별고문이
거기서 그 참 이게 질질 짜고 그럴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거로 충북으로 가시면 어떻겠나. 충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죠. 아, 좀 뼈아프게 그거를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미리 스스로 인정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전에 그 안산에서 여러 번 사선까지 하셨고 경기지사까지 도전하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선회를 해서 경기도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온 게 아니냐. 충북을 무슨 여벌로 아냐. 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잖아요.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데 나를 공감위원장이 나를 안철수한테 보냈다니까요. 안철수가 나가면 어떻겠냐고 인수위원장인 안철수한테 나를 보내서 안철수가 나가야 경기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 굴욕이 얼마나 심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철수한테는 양보할 용의가 있었어요. 예. 나보다 인지도가 크고 그러니까 경기도 네가 오면은 네가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나는 양보한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턱도 없는 일이죠. 인수위원장 거기 하려면 경기도 가려면 몰래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돼요. 그런 거를 안철수가 할 리가 있습니까? 아마 당선자는 안철수가 은근히 경기도 가서 선거를 이겨주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이제 그렇지만 나한테 그걸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후보로 나가 출마 선언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다 고충 또 후보의 생각 또 우리 여기 의원들의 생각 우리 또 특히 청주에서만 16년 졌거든요. 선거 민주당. 그다음에 12년 동안을 내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이쪽에 있는 보수라고 할까 야당을 했던 분들은 누군가 좀 와서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 싶은 그 절절한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노영민이라는 걸출한 그리고 경력을 가진 그런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지옥에서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괴산군 청천면에서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박덕흠 의원이 김용환 어떠냐. 그러니까 엄태영 의원이 좋다. 그래서 이종배 너 나갈 거냐? 안 나간다. 그럼 김용환 데려오자. 경선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온 거죠. 그러면 저기 정우택 위원장은 지금 거기 그 멤버에서 아웃사이더 되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잘못한 거는 이거 올 때 저하고 같이 잠깐 했잖아요. 가까운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화를 하더니 찾아가서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오게 됐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어쩐지 그때 기분에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뭔가 이 머리가 큰 김영환이가 오면은 이 지금 충청도의 맹주가 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 생각에. 그래서 이건 좀 일단 기정사실화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31일까지 이거 옮겨놔야 돼.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이거 옮겨놓느냐 안 오는 거냐에 따라서 옮겨놨는데 여기 출마 안 하고 경기도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셨죠. 왜 푸셨어요? 계속 빌고 있죠, 지금. 그동안 경쟁했던 우리 후보님들의 좀 일찍 고향에 오셔서 정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경을 진격하려고 했지 국내성의 평양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처에 나가서 이 충청도 이 지금 여기 제주도에서 제주도 말도 아니고 내가 지금 충청도에서 나가서 이 경기도를 먹고 대처에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을 생각하고 갔는데 광개토대왕은커녕 그냥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는 폐장병처럼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난 고향 가면 안 된다. 나는 여기 경기도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정치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청주 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뭐 장관 지사한다고 무슨 뭐가 그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처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로 오게 됐는데 지금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이런 고향에 와서 정치한다는 게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행복함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거 하나의 소설감이에요. 그 시골의 중국집에 우리 집 앞에 있던 해물전에 있는 뒤뜰 그 한들 강변에 가서 둘이 쫙 목욕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여기 오니까 무슨 포럼의 대표가 돼 있고 무슨 체육회 회장이 돼 있고 막 엄청난 부자가 돼 있고 그래요. 대머리 후떡 가진 놈이 어디 행사장에 나타나고 나 몰라요? 시골의 농약사집 아들이야. 이게 다 어디 갔는지 알았더니 다 청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주고등학교 출신들은 반은 서울 가 있는데 요 청천중학교 요 아이들은 거의 80~90%가 여기 와 있어요. 그다음에 계산군이 인구가 쫙 잡아서 소멸군이 돼 있잖아요. 예. 그 군에 한 2~3만 명, 5~6만 명 빠진 사람은 다 청주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노영민 군이 저를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계산군이 있고 예. 노영민은 남주동만 있어. 그다음에 나는 청천중학교가 있고 노영민하는 청주중학교가 있는데 청주중학교하고 청주고등학교는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집합이고 나는 하나 더 있다. 나는 청천중학교라는 또 대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원군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청주중학교 공부 못해가지고 청주중학교 못 간 거를 나 평생 내가 콤플렉스거든. 예.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충북 도지사 해 먹으라고 지금 나 청천중학교니까. 오늘 너무 진솔하게 말씀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쭤볼 게 많은데 다 여쭤볼 수가 없어서 앞부분은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의 강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꼽습니까? 제가 한우물을 파지 않은 거죠. 내가 늘 생각했어요. 난 정말 엉터리다. 내 인생은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했지만 무슨 대권 주자가 된 것도 아니고 큰 뭐가 성공이 없었잖아요. 당대표도 한 번 못했어요. 너 핑계는 뭐 충북 출신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능력이 다 거기까지 못됐어. 시를 썼지만 뭐 위대한 문호가 되거나 무슨 노벨상을 후보가 되지 못했고 또 내가 사업을 했지만 돈을 벌어서 성공하거나 상장하지도 못했고 또 내가 그 전기기술자를 했지만 거기서 일가를 못 구했고 뭐 하나 의사라는 빼어난 의사가 되지는 못했고 강점이 지금 하나도 없으신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다면적 삶, 그러니까 다빈치적인 삶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 융합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갖다 볶아야 섞어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많이 생겼냐면 이 상상력이 엄청 극도로 발달되어 있다고요. 제가 오늘 노가리 썰을 잘 풀잖아요. 잘 푸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창조적 상상력이 있고 그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뛰어올릴 수 있는 힘은 창조적 상상력에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탈령도 다 그거 이제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중도도 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영환이 그리는 충북은입니다.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보니까 뭐 의료비 후불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의 대표적인 공약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 시간 통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 진료 후불제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잖아요. 스티브 잡스, 애플이나 이것들을 능가하는 아이디어예요. 그게 뭐냐면 역발상인데 모든 진료를 먼저 진료를 하고 돈을 나중에 내는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돈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고 돈이 없으면은 그 퇴원을 안 시키고 입원 안 시키고 수술 안 시키고 그것이 진료예요. 모든 결제 방식이 후불제, 분납제로 바뀐 이 나라에서 진료만이 지금 선불제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냥 돈 드린다는 게 아니라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꿔주는 게 이미 돈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카드 수수료 무이자 할부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카드 있는 사람은 다 쓰고 있어. 하는데 우리 신용도 없고 카드도 없는 사람도 못 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납하고 할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인류 역사상 저밖에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후보님 잠깐만요. 아직도 대처에서 중앙정치, 전국 정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을 위한 공약. 그것이 우리 지역을 여기서 충북이 이걸 하게 되면은 선도적으로 먼저 하자 이런 얘기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3년 이내에 내 지금 감으로는 내가 임기 중에 청주의 인구는 100만이 될 것이며 소멸도는 없어지고 충북은 전체가 다
여기에 200만이 와서 할 거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병이 나면은 가서 수술을 먼저 받고 돈을 내는 도가 있는데 가능하면 거기 가서 살아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진료비 후불제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어떤 또 하나 이것 여기서만 얘기하고 어디서 써먹기 어려운데 여기서만요? 10만 명 있잖아요. 우리 160만 명이잖아요. 네, 그 도민이. 10만 명의 도민들을 30분짜리 아니면 20분짜리 인간 시장을 찍어주는 영상 자서전 사업을 벌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없애려고 그러냐. 우리 제삿날 갖다 붙이는 현고 학생 부근신이 있잖아.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없앤다 이거예요. 자기 그 20분 동안 자식들에게 쏜 유언들 나는 참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 야 손주들 잘 건강하게 잘 있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영안실에 흘러야 된다 그런 얘기. 예. 20분짜리. 그런데 160만 중에서 10만 명한테 그 20분을 앵커님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노닥노닥하면 여기 저 자기가 갖고 있는 평상시에 가진 사진 있잖아요. 예. 갖다가 버추얼 믹싱하면 되잖아. 예, 예. 하고 6.25 때 어떻게 지냈습니까? 청주에 언제 오셨습니까? 예.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수다 잘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 저 되게 잘 떠들어요. 예, 그렇게 하면 그것을 10만 명을 만들어놨어요. 플랫폼을 만들 1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 사는 예, 10만 예. 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 예, 예. 거기에 광고 붙는단 말이에요. 아하. 이것이 컨텐츠예요. 컨텐츠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학에 있는 영상학과 그 취업도 잘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거 대고 뜨면 되는 거야. 한 달에 뭐 200만 원, 150만 원 주면서 일자리가 젊은이 일자리가 되고 그 영상을 플랫폼에 모아놓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것이 직지 있잖아요. 예. 직지는 인쇄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팩스가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튜브가 있었어요. 예. 그 전에 뭐 인스타가 있었지만 유튜브가 있고 유튜브가 지나자마자 이게 지금 증강현실이 동영상이니 가상현실이 이게 왔잖아요. 예. 그 다음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다음에 발전할 것이 뭐냐. 구글이라는 건 문자를 가지고 한 것이고 예. 유튜브는 영상을 갖고 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 플랫폼이 뭐냐. 이거 잡는 사람이 세계를 잡는 거예요. 문화를 잡는 거예요. 근데 뭐를 잡느냐. 나는 이야기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영상 자서전, 의료비 후불제, 바깥에 스토리가 있는 미래. 네. 오늘 저기 녹화하는데 지지자분들 여러분 오셨는데 좀 답답할 것 같다고. 왜요? 아유 후보님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개발하겠다, 뭐 공장을 유치해야겠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데 뭐 인문학적인 얘기, 생각성 자체가 얘기가 다르시기 그렇죠. 때문에. 결이 엄청나게 다르시니까. 노영민 후보와의 관계 이 부분도 좀 여쭤보시죠. 지금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까지 하셨으니까 경쟁 후보인 노영민 후보께서는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까지 하셨으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 이번 도지사 선거는 지는 해, 뜨는 해 이런 대결 아니냐, 윤심과 문심의 대결 아니냐 이런 시각이 그거보다도 많이 이제 있는데. 6월 10일 날 노영민은 여태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보면 양산 사저로 가야죠. 6월 10날이요? 6월 1일 날. 왜요? 왜요? 왜 그러죠? 퇴직을 하는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양산 사저로 가셔야 돼요. 아. 네? 나는 이기겠다는 6월 1일 날 말씀이시네요. 여의도의 그 단상에서 윤석열과 포옹을 하죠. 아. 이 두 개의 승리의 포옹. 그러니까 이미 승패는 나는 맞다고 보고 시대의 흐름이 맞다고 보고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지 하는 그러기 거죠. 때문에 여기서 내가 입을 더럽힐 이유가 없고 아. 내 인격을 모독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야. 그래서 우리 정치 사상 칭찬을 하면 할수록 승리한다는 그 존재를 정치는 포지티브다. 정치는 네가티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내가 네가티브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아,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이재명 잡은 거 알죠? 내가 지난번 예. 선거 때. 젠틀한 싸움다. 그런데 이번에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네가티브 안 한다. 고향에까지 와서 그거 안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시를 쓰고 잘 인격을 다듬었는지를 노영민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걸 견뎌볼 생각이에요. 제가 바깥에 있는 지지자를 위해서 우리 후보님 저기를 응원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여당과 같은 지방 정부도 여당 정부가 있어야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이제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혹은 노영민 후보와 양자 대결이 지금 사실상 이제 정해진 느낌인데요. 필승 전략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이렇기 때문에 김영환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노영민과 같은 수준으로 싸우면 못 이긴다고 나는 생각하죠. 뭐 그는 나보다 청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 또 기반도 많고 인맥도 많고 또 한 일도 많고 여기 청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뻔해요. 뭐 방사선 가습기를 자기가 다 가져온 것처럼 얘기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충주에 뭐 잘한 거는 다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예. 청주의 허당이다, 니들 속빈 강정이다, 좋은 게 뭐가 있냐, 미세먼지는 이렇게 되고 학업 성적은 꼴찌이고 소득은 예, 예. 뭐 17이고 뭐 어쩌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의 구도로 봤으면 막 이제 그렇게 이럴 할 건데 예. 이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방사관 가속기 잘 가져왔다. 아하. 그거 가져오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도움이 됐지. 노 실장이 나 도움이 오늘 많이 눈물이 나가지고. 됐어. 그런데 예. 이제 비서실장 그만뒀잖아. 예. 그러니까 그 노 의원이 그 했던 역할을 내가 할게. 이제 그러니까 예. 이제는 이게 지금 내가 힘 있는 도지사야. 그렇지? 전에는 당신이 힘 있는 도지사였는데 지금 힘 있는 도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한테 양보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죠. 좋게. 시간을 오늘 거의 한 3부작 정도 할 만큼 녹화를 한 느낌인데 끝내기 한 판으로 좀 시간을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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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흔한 말로 활용 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딱 찍는 점 하나. 눈동자. 용의 그림에 마지막 눈동자를 찍는다는 말인데 우리 저 김 후보님 보면은 진짜 정치인 중에서 이 정도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단체장은 못 해보신 것 같아요. 단 뜻이요? 이번에 충북 도지사가 돼서 마지막 정점을 찍기 기원드립니다. 예. 영환 정점. 아우. 멋지다. 자, 홍 대표님도 끝내기 한 판. 그죠. 치과 진료를 하실 때 예. 보면은 그 시의 그 제목이 뭐였죠? 틀니를 바꾸면. 틀니를 만들면. 틀니를 만들면 그 시구에 당신의 운명에 개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민, 이 당신이란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극존칭인 표현이죠. 예. 도민들의 운명에 개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멋지게 한번 좀 고향 오셔서 한번 개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충청 홀스트, 이제 충북 홀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학 시험 보는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기서 기업하는 분들이 좋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기 우리 도민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 작은 우리 도가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 또 정당 이걸 뛰어넘어서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심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선거 과정도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도 그렇게 우리가 단결하는 거 그 사례는 유태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구는 작지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 충북이 그런 생각의 크기를 크게 갖고 마음을 크게 가진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못다한 질문 혹시 없으신지 궁금해요.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했으면 네. 좋겠어요. 굉장히 오늘 토크의 폭이 넓어서 좋은 결과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